녹음실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언니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 지금 한 장막이 따로 없어요. 녹음실은 기계 열기와 함께 에어컨 바람마저 이기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래도 언니들을 만나러 온 저 루나. 칭찬 셀프 쌈 한번 하고 찬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4주차 시작해볼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쾌보리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에 레시피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시피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라 선물 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5월 4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커피 한잔 할래요? 님이십니다. 사귄 지 이제 100일 정도 되는 커플이에요. 이번 주에 애인 친구들을 소개받을 예정인데 그 친구들이 제 여자친구의 전 여친,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A분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더라고요. 전 SNS를 안 해서 애인하고 같이 하는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친구분들 팔로우로 걸었는데요. 그 친구분들이 게시글에 그 A 친구를 태그한다거나 댓글 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겹치는지 제 계정 친구 추천해도 뜨고요. 약간 기분이 묘하면서도 애인 친구들은 뭐 그래요. 제 친구도 아니지만서도 전 애인도 친구한테 소개해줬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하긴 한데 나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원래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의 전애인 혹은 전애인 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게 흔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님. 네, 일단 커피 말고 술 한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할래요? 네, 이제 사귄 지 100일 정도 되는 커플이신데 이게 진짜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애인 친구를 소개해준다는 게 꽤 진중한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내 애인이야. 인사해. 약간 이런 식인데 제 친구의 말을 빌어볼게요. 얼마나 사귈 줄 알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얼마나 사귈 줄 알고 소개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이 얘기하죠.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천년만년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죠. 모든 연인들이. 근데 이게 친구를 소개해주고 나면 이상하게 이 관계가 약간 많이 복잡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친구 소개해준 것뿐만이 아니고 친구와 같이 놀고 그리고 뭐 커플 데이트 하고 이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헤어졌을 때에는 나와 그 사람이 헤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커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흔한 예시로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뭐 흔한 얘기로 만약에 A랑 B가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C랑 D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고 근데 그 CD는 이제 A의 친구겠죠.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A와 B가. 그래서 A가 이제 CD인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하소연을 하겠죠. 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뭐 얘가 이랬는데 뭐 이래서 뭐 헤어졌다 이랬을 때 C와 D가 A의 친구지만 이상하게 B의 입장을 대변할 때 그때 또 A와 C와 D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B가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단순히 A가 친구로서의 A였을 때랑 연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C와 D가 갖고 있는 연인으로서의 A로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의 그 관계도 약간 억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해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근데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100일이 지난 사람이든 1년이 지난 사람이든 뭐 10년 사귀었든 그러니까 소개해준 거를 떠나서 헤어질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질 거고 얽힐 사람들은 언젠가 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소개해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누군가랑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준 거잖아. 내 애인을.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내 애인이라고 소개를 해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만들게 되는 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소개하고 그 친구와 나중에 연락하고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를 소개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건 없는 것 같고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의 전애인 혹은 전에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게 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의 전애인과 연락 안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전애인의 친구와 연락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전애인의 친구는 그쪽에서 먼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나랑 연락할지 말지를.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친구의 전 애인은 친구와 좀 긴밀한 사이였던 거잖아요. 연인 관계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친구한테 좀 안 될 짓인 것 같고 근데 전 애인의 친구 전 애인은 나와 상관이 이제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타인의 친구예요. 타인의 친구인데 어쩌니까 나랑 잘 맞네? 친구가 됐네? 그럼 내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전애인과는 연락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전애인의 친구가 나랑 잘 맞는다면 연락하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친구인데.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내 친구가 현재 애인과 커플 계정 쓰고 있다는 걸로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태그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태그를 보이는 곳에 족족 하신다는 것은 그 친구분들께서 눈치가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치가 없죠. 이건 눈치가 있다면 뭐 흔히 얘기해서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서로 뭐 천년만년 뭐 우정 뭐 포레버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인분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혹시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냐. 뭐 그 정도의 잔소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얘 좀 조심해라. 경고죠. 뭐 유별날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다면 뭐 얘기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참으실 것도 아니고 이미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정도인데 근데 만약에 그게 얘기를 하시기 어렵다면 뭐 참으셔야죠. 참으시거나 뭐 참다가 뭐 폭발하면 뭐 끝을 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뭐 헤어지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으시다면 뭐 참으셔야죠. 참기 힘들다면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기하거나 참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답답하시고 뭔가 불안하시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흔한 일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안도님이십니다. 제가 늘 꿈꾸는 연애가 있었어요. 얼굴만 봐도 좋고 멀리서 걸어온 것만 봐도 두근거리고
흔히 말하는 머리 꼭지만 보여도 심쿵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안 따지고 서로가 같은 마음이란 거 알아서 괜히 불안하거나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많이 본다 생각할 정도로 건조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본인을 매일매일 봐도 좋고 보고 싶게 만든 그런 사람이요. 함께하는 미래가 당연시 되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연애랄까.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인 그런 사람을 제가 언제나 찾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또 옆에 있는 애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오래 지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기를 바라게 돼요. 어플이나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만난 터라 얼떨떨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모두 오래 함께하길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도님. 네, 좋은 연애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늘 사람들이 꿈꾸는 연애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나의 이상 연애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다 꿈꾸는 연애가 있죠. 나 이렇게 연애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애를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행복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연애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하지도 않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을 먹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연애의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점은 네, 서로 간의 믿음, 신뢰 그리고 애정이 기반이 되는 관계인 거죠. 그게 된다면 내가 단점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장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네, 누구나 꿈꾸는 사랑이고 연예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연을 봐도 그냥 언니가 행복해 보여요. 네, 지금 행복하신 것 같긴 한데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다면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이나 불안감을 내 연인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예쁜 말을 하면서 사랑을 주는 그 양분으로 잘 쓰시면 네, 그 관계가 좀 더 건강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저는 잘 될 거야, 우린 오래 갈 거야, 행복할 거야 얘기하는 무한 긍정보다는 우리가 언젠간 헤어질 수 있어, 우리가 언젠간 끝이 날 수 있어, 언젠간 너도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도 너를 미워할 수 있어, 우리는 언젠가 서로를 실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좋게 대화를 통해서 잘 쌓아가면서 양분으로 만들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 그렇지 않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날 때까지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성취감이 클 거예요. 왜냐면 다 잘 되겠지 생각했던 게 망한 순간보다는 망하겠지 싶은 순간을 성공시키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안감은 반대로 그 정도로 언니가 행복한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불안하지도 않겠죠. 불안하다면 그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보고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연애를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응원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셨으니까 네,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연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이 L 양산점에서 사연 게시판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rezpa@한멜.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슈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5월 4주차 띵동은 2027년 한국수어누리사전 내 성수자 관련 표제와 등재 소식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수어를 담기 위해 새로 개통한 수어누리사전에 성수자 관련 표현을 넣는다고 합니다. 또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차별 표현이 한국수어에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며 한국수어를 설명하는 사전들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동시에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요.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20일 인터뷰에 내년에 한국수어 내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27년 한국수어누리사전에 성수자 관련 표저어를 등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어누리사전은 한국수어의 시각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고 농인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담기 위해 지난 2일 개통한 수어사전인데요. 천여 개의 항목을 담고 있는 이 사전은 수어 형태와 한국어로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고 수어 설명에 영상과 한글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농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수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수어누리사전은 농인의 실제 언어를 반영했다는 호평과 동시에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관련 수어 표현을 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한국수어누리사전이 말 뭉치에 기반한 사용 빈도와 의미의 범주를 고려해 표제어 천여 개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농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한국농인 LGBT+는 수어누리사전 공개 직후 한국수어누리사전에서 성소수자 수어를 검색하고 싶다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성소수자 수어 챌린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수어사전에 실릴 성소수자 관련 용어들이 기존 수어사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어사전에 수록된 성소수자 관련 용어들은 특정 성관계 방식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성정체성을 설명해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대안 수어 37가지를 개발해 국립국어원에 반영을 요청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지적을 받아들인 국립국어원은 지난달 말 한국농인 LGBT+ 활동가들을 만나 당사자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내년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방식으로 농인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한국수어의 혐오 표현을 찾아 대안 수어를 모색하고 2027년에는 수어누리사전에 새 수어들을 등록하면서 성소수자 수어 표현을 등재하기로 했는데요. 국립국어원의 개선 의지를 확인한 성수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인 LGBT+는 SNS를 통해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면서 그간 우리의 요청에 대해 침묵해오던 국립국어원이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안 좋아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립국어원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안 수어가 단순히 사전에 등재되는 것을 넘어 농인 사이에서 공공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에 혐오가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단어들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들,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zpa@한멜.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시다시피 아니 그게 말이죠 인데요. 네, 약간 억울한 듯이 말하는 아니 그게 말이죠 인데요. 이번 코너에서도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연락녀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입니다. 네, 연락녀 그리고 썸녀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이게 사귀지도 않는 관계에서 내가 과연 한 명이랑 연락한 게 옳을까? 옳을지 말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귀지 않는 관계에서 흔히 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관계가 아닌 연락녀, 썸녀의 관계에서 여러 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의견, 있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니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짧고 굵게 24/7 내 시간과 인생은 짧다고요 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고 그 24시간 중에 자고 먹고 하는 시간 빼고서 뭐 일하는 시간 빼고서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당장 인생이 너무 짧고 하루도 너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연락하는 면에서는 당연히 여러 명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하죠. 이 의견은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귀는 상태도 아닌데 연락 정도는 괜찮잖아? 벌써 관리 들어가면 곤란해 라고 쓰신 분도 계신데요. 그쵸. 사귀는 관계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혹시 나 말고 다른 썸녀 있니? 너 나 말고 다른 연락녀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사귀고 있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나에게 이런 고나리질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긴 뭐 사귀는 관계에서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많다면 네, 뭐 모노가미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로 사귀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흔히 말해서 바람이라고 하죠. 근데 바람이 아닌 네, 연락녀, 썸녀인 관계에서는 사귀는 관계가 아니니까 충분히 연락을 혹은 썸을 좀 오래 타거나 아니면 좀 많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뭔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않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에서 오시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관리가 들어가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세 번째, 집중해야 할 순간이 있겠지. 그 전까지는 프리하게 라고 쓰셨는데요. 그쵸. 사람이라는 거는 인생이나 하루를 살면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 쳐내고 좀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뭐 흔히 얘기해서 공들여서 그 사람과 연락이나 싸움을 타겠지만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사람이다 라는 확증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지. 만약에 제 생각에는 연락녀나 썸녀가 여러 명 있다는 것은 뭐 둘의 관계도 그렇겠지만 둘 다가 서로에게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에게 집중이 되지 않고
뭔가 믿음이나 신뢰가 없어서 오히려 더 불안감 때문에 여러 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과 동일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프리하게 네, 연락도 많이 하고 썸도 많이 타면서 네, 뭔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 때는 한 명한테만 연락을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그 다음 의견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고를 때까지는 keep going 이라고 쓰셨는데요. 아, 여자 너무 많죠. 네, 세상이 반은 여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매력적이고 저 사람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나랑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부분이 나랑 좀 안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저 사람이 나랑 맞는지 이 사람이 나랑 좀 오래 갈 수 있는지 나랑 좀 더 결이 비슷한지를 파악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연락이라든가 썸이라는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과 연락을 하거나 여러 명과 썸을 타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에 대한 좀 확신? 그리고 그때까지 가기 위한 좀 과정을 같이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자가 너무 많다는 언니의 말처럼 네, 여러 진짜 정말 많은 매력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사귀기 전까지는 여러 명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견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여러 명일 거다. 기죽지 말자. 라고 쓰셨는데요.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여러 명의 썸을 타는 것은 그 여러 명과 연락을 하는 것은 비단 사연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나 너무 연락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나? 좀 산발적으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는 분도 있긴 한데 일례로 제가 제 친구가 연락을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ABC랑 연락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 근데 너무 약간 순정이 없나?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발을 걸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너 말고 그 사람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락하거나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에서 사귀지 않는 데에서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의견처럼 프리하게 그리고 keep going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나랑 인연이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지금 너랑 밖에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하셨어야 되겠죠? 네. 정리를 다 하시고 나는 너랑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면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먼저 주도권을 잡아서 이 관계를 좀 진전시킨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이제 없다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나는 연락녀, 썸녀 이제 한 명밖에 못한다. 그리고 여러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 혹시 욕해도 돼요? 진심 당하면 못해먹을 지심이라고 쓰셨는데 네, 이게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이 살면서 평가당하는 시기가 너무너무 많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물며 연애하기 전에 썸? 연락녀? 약간의 그런 커넥션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나를 재고 따진다?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를 그렇게 재고 따진다? 다른 사람과? 만약에 제가 제 연락녀나 제 썸녀가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나를 재고 따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아웃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집중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이 좀 좋다, 그리고 괜찮다 싶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괜찮다, 내 사람인 것 같다라는 확증이 좀 생길 때에는 괜히 여기저기 무덤발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한 분에게 올인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당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 두 번째, 어장 같아서 싫어요. 당하는 것도 하는 것도 라고 쓰셨는데 이게 좋은 말로는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나와 좀 더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방식이라고도 하지만 나쁜 말로는 이게 어장이죠. 왜냐면 A, B, C, D 네 개를 놓고서는 약간 사지선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답일지는 몰라요. 진짜 A가 정답일 수도 있고 B가 정답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C가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D가 괜찮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A, B, C, D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고 썸을 하면서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나에게 호감과 관심과 그리고 나에게 애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손 안에 쥐고서는 이 사람이 좀 괜찮은 듯? 아니야, 저 사람 좀 나은 듯? 근데 얘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근데 얘는 나한테 너무 친절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고 따진다면 약간 어장이죠. 그러니까 사귀는 관계에서도 어장을 칠 수 있지만 사귀지 않고 있는 관계에서의 어장은 조금 더 뭔가 상대방 측에게 어디도 가지 못하게 약간 가두리 양식으로 냅두는 거잖아요. 근데 일례로 아까 전에 연락녀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분들 중에 내 시간과 인생은 짧다고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분께서도 똑같이 시간 24시간 있고요. 일주일 딱 7일 있고요. 30일, 29일밖에 없어요. 근데 내 시간만 아깝고 내 인생만 짧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시간과 인생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귄다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있다 얘기하신 언니들처럼 사람의 시간, 내 인생 짧죠. 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사귀지 않는 관계더라도 그 상대방 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눈치챈다. 조심해라 얘들아. 라고 쓰셨는데요. 이게 숨길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 감기, 그리고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은 언젠가 꼬리가 잡혀요. 그리고 아무리 나랑 잘 모르는 관계더라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애정이라는 기반이 되는 관계가 되면 뭔가 촉이 생겨요. 촉이 생기고 이게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미묘하게 눈치를 채다 보면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거를 약간 눈 감아요. 내가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촉을 약간 눈 감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간 파탄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녀나 썸녀를 여러 명을 두고 있다면 분명히 그들 중에 한 명은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나라면 많이 쪽팔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위한 모든 모습을 보였다가 그 하나의 오점, 그러니까 가장 큰 오점이죠. 그 하나의 오점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보였던 뭔가 진실된 모습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눈치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녀나 썸녀는 여러 명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 듣는데요. 텔레마케팅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부지런함에 cheers
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게 저도 연락녀를 여러 명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연락녀나 썸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진짜 그 부지런함에 놀라워요. 왜냐면 숨기지를 않고 만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연락녀가 많다라는 얘기 솔직히 하기 좀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연락녀가 많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걸 숨기고 만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근데 그 취하는 그 스탠스마다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을 짜 맞추면서 퍼즐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없는 시간들 다 쪼개가면서 만나고 있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입는 거, 뭐 먹는 거 다 쪼개가면서 하시는 걸 보면 좀 놀라움을 떠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치를 채게 돼요. 말하다 보면 이 사람 나한테 했던 얘기가 아닌데, 혹은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닌데 내가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네. 누군가랑 착각을 하나? 라는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부지런함은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치열스하지만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네, 서로의 심신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나의 시간과 인생 짧고 나는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빨리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나의 인생, 나의 연애 전선을 좀 펼치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 부지런함 저는 못하겠지만 네, 응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의견도 있는데요. 나는 나대로 소중해. 보험 취급 받고 싶지 않아. 쓰셨는데요. 그쵸. 나는 나대로 소중하죠. 근데 나를 재고 따지고 어장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애정을 다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약간 최종 확정이 안 나는 뭔가 최종 불합격 되는 심정으로 근데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든가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녀나 썸녀 네, 가능한 네, 여러 명 두지 않으시고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거는 나와 맞다가도 맞지 않는 거니까 좀 쳐내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 나랑 맞는데 B라는 부분이 나랑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B를 내가 A로서 결부시킬 수 있는가? 내가 A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좋은 장점 때문에 B라는 것도 내가 커버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고 C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긴 한데 저의 기준으로서는 사람은 A, B, C를 다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A라는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B라는 장점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B라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지만 A라는 장점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그 어느 부분의 비율을 좀 따져가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가 내가 연인관계, 인간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걸 좀 더 최우선을 여기느냐를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네, 가능한, 네, 1회 1인을 만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언니들 중에서 어장 관리한다는 얘기분들이, 어장 관리한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에 치얼스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진짜 어장 관리라든가, 뭔가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정말, 네, 리스펙을 살짝 하긴 하지만, 그게 리스펙 당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많이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시간 내에, 같은 시간 내에, 동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나랑 맞출 사람을 찾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명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내가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까지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만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지도 않고요, 제 성격상.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 따져가면서 만났던 사람과 과연 내가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상대방이 날 평가를 했든 내가 상대방을 평가했든 결국에는 하나에 갖고 있는 그 기준, 그런 리스트업에 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서 체크를 한 거잖아요. 이거 오케이, 저거 오케이, 이건 좀 세모, 저건 좀 X,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평가지가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본의 아니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된 그 선택지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게 그 선택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스트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외의 단점을 내가 과연 포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선 좀 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나는 나대로 소중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소중해요. 그러니까 보험 취급 그리고 어장 취급은 가능한 안 하시는 게 네, 서로의 뭔가 애정 전선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연락녀랑 썸녀를 좀 많이 두시고 그리고 오프를 진짜 하루에 3번씩 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결국에는 뭐 말 맞다나 뭐 하루에 3번씩 오프를 뛰시는데 사람을 못 만나는 게 더 이상하긴 하겠죠? 결국에 그게 100명을 만나시고 연애를 하시긴 했는데 그 연애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100명을 만나면서 쳐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연애 체력적으로도 지친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약간 간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미처 그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알지 못했던 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 단점이 실제로는 본인이 장점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 100일 되지 않아서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체력적이에요. 이게 체력 싸움이긴 한데 체력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뭐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깨지는 사이인 거잖아요. 이 모든 인간관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근데 그게 좀 오래 들더라도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한 사람씩 만나가면서 그 사람을 좀 오래 알아가고 깊게 알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과 정성, 네,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뭐 별로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시간 내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면서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을 하나씩 만나가면서 만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 회사 면접도 그렇잖아요. 뭐 회사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루에 뭐 후보자랑 2-3명씩 만나긴 하는데 그렇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필수적인 부분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피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단시간 내에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각자 다른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걸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관계는 회사 면접이 아니잖아요. 네, 하루에 하나씩 네,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시간 좀 오래 걸리고 체력이 좀 안 되더라도
네, 그렇게 사람을 좀, 네, 오래 만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가면서도 잘 만나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타입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타입들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본인들의 생각보다 그게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진중하게 사람을 만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월달 아니 그게 말이 좋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방송 들 언니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썸녀, 연락녀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네, 연애하기 좋은 시즌이 됐죠. 왜냐면요, 곧 있으면 큐어 퍼레이드가 시작되니까요. 네, 프라이즈먼스가 이제 6월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네, 저희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클로징에서 만날게요. 네, 오늘의 4주차 어떠셨나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시기를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반팔을 입게 된 맑은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6월 14일에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서울 퀴어너 축제가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놀러오세요. 물론 저는 어딘가에 있을 거랍니다. 그럼 저 루나는 6월 1주차에서 만날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